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그런 멘트는 사장 전용이야, 알바생. 넌 나 없을 때 땡땡이 치고 놀면 돼.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 알바생.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힘들면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오늘은 하지 맙시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연입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모든 날이 좋았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조그만 게 오빠라 그래. 오빠. 내일 죽더라도 전 오늘을 살아야죠. 알바를 가고. 애기야 가자.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일본 언론에 올라온 한국 콘텐츠의 인기 비결이란 제목의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본 시청자에게 한국 드라마 정보를 알려주는 일본인 작가 필명 미사를 인터뷰해 한국 콘텐츠의 인기 비결을 탐구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작가는 한국에서 세계인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 나오는 배경으로 한국 시청자의 매서운 눈을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 제작자를 취재해보면 해외를 의식하기보다는 자국 내 시청자를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한국의 영상물 시청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눈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구당 영화 관객 동원수가 일본의 3배에 이르는 데다 인터넷 게시판에 시청자가 올린 드라마 평은 때때로 평론가 뺨칠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내용을 제작자도 읽고 있다면서 이런 시청자가 있는 환경이 재미있는 작품이 태어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드라마 제작상 차이점도 짚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선 인기 배우를 주역에 기용하겠다고 먼저 정하고 그 후에 이야기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 하다면서 반면 한국은 먼저 작가가 초반 각본과 구성을 짜서 그 이야기에 맞는 배우를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가 각본을 보고 출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시청자가 많은 시간에 방영하는 간판 드라마에도 신인이나 젊은 작가의 기용이 늘어납니다. 신인 작가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사는 전문가나 작가를 더 지원해 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각본이 좋아서 인기 작가가 신인 작가의 작품에 출연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대로 지명도 높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가치 없는 평가가 나온다며 만드는 사람에게 힘들지만 보람있고 재미있는 제작 환경이라고 평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이후 속속 설립된 케이블 TV가 기존 지상파 드라마들과 결이 다른 의욕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 인생을 바꾼 한국 드라마 2016, 2021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서적을 출간해온 일본인 작가 후지와키 구오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가 2000년대 이후 2010년대를 거쳐 현재의 수준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먼저 케이블 TV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며 쌓아온 토대를 꼽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드라마 하면 2006년 TVN을 필두로 2011년 이후 OCN의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종합편성 채널도 개국하는 등 지상파 독점이었던 드라마 제작 환경이 훨씬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확실히 케이블 TV에서는 기존 지상파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독창적이면서도 새로운 주제의 작품들이 대거 방영되었습니다. 배우 캐스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지상파의 경우 특히 언제나 같은 문법과 패턴에 같은 배우를 기본으로 드라마를 기획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 케이블 TV는 배우 유명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기획에 맞춰 배우를 섭외한다는 것입니다. 후지와키 씨는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출연했던 주요 배우들이 나이 들어서도 등장해 비슷한 배역을 몇 번이든 계속 맡곤 한다면서 이것이 시청자 이탈을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제작비를 댄 스폰서를 배려한 작품만 만드는 일본과 한국은 기획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드라마 제작비는 한국 드라마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일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한국 드라마는 작품당 평균 100억에서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습니다. 반면 일본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는 작품당 1억에서 5억 엔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투자액 차이는 곧 작품의 퀄리티 차이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스케일이 더 크고 드라마인데도 영화처럼 느껴지는 영상들이 많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30대 남성 나카무라 히데이로 씨는 일본 드라마보다 편수가 많고 편당 러닝타임도 길다면서 그래서인지 스토리 세부 묘사가 좋고 다음 편을 꼭 보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일본 방송산업은 수익구조상 제작물의 최초 방송만으로도 제작비 회수는 물론 수익도 낼 수 있는 규모의 안정된 광고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외 판매 등 2차 방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작품당 한국에 비해 10배나 되는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수익 횟수가 우선시되고 국외 판매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더 큰 시장의 문턱을 넘게 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최근 만들어지는 한국 방송 콘텐츠 상당수가 처음부터 수출이나 외국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며 부족한 제작비를 수출을 통해 조달하기도 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 드라마 수출액은 연 2억 4,190만 달러로 일본 드라마 수출액 대비 8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이에 대해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 비해 편수가 적다 보니 시청률이 오류로 할 때쯤 끝나버려 현지에서 수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후지와키 씨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후로 중장년층이 볼만한 일본 드라마를 찾기 어려워진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OTT 전성시대인 현재 한국 드라마는 미국 작품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해외 일각에서는 최근 상승세를 탄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후지와키 씨는 일본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영상 콘텐츠 특히 드라마에서 일본이 금세기 내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톱배우로 한국에서도 TBS 드라마 백야행, 넷플릭스 살세기 감독 무라시니로 얼굴이 제법 알려져 있는 야마다 타카유키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드라마에 일본 드라마가 밀리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일본 드라마 제작진과 출연진이 한국보다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야마다는 자신이 출연하고 기획에도 참여한 살세기 감독 무라시니가 일본적 소재로 해외에서 제법 많은 이들이 시청했다며 배우들의 연기나 촬영, 편집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지와키 씨는 역시 한국 드라마 수준이 일본 드라마를 소위 넘사벽으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연출, 각본, 배우 등이 열등하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로 자금이 뒷받침되는 기획이 2030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틀에 박힌 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좋은 시나리오가 제작으로 이어질 기회가 적다는 것을 꼽습니다. 즉 참신한 기획이 드라마화돼 넷플릭스 등 OTT 바람을 탄다면 현재 흐름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이 바람대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서는 일본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땐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두고 볼 일입니다. 일본의 수박 겉핥기식 분석과 달리 꽤 자세하고 진지하게 일본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현재 수준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어 일본 칼럼치고는 괜찮은 칼럼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분석하면서 스스로 보고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분석은 잘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일본이기에 K드라마를 따라오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